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자는 연애 세포를 깨워드릴 연애 코치랩입니다. 지금 머릿속에서 도무지 떠나지 않는 그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복도를 지나칠 때, 회의실에서 눈이 마주칠 때, 모임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을 걸어볼까 말까 망설이다. 결국 오늘도 멀리서 그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가가고는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지, 온갖 걱정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겁니다. 이 어색하고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그 비결은 뭘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의 가장 즐거운 습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 사람의 일상에 가장 기분 좋은 알람처럼 스며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세상 멋지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 몸은 더 뻣뻣하게 굳고 혀는 꼬여만 가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살짝 열어젖힐 수 있는 아주 작은 열쇠입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흥신소 직원이 되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 때 날씨가 좋네요? 라거나 오늘 사람 많네요? 같은 사실 아무도 관심 없는 이야기로 시작하곤 하죠. 이건 마치 나 지금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은데 할 말이 없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아요. 상대방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어색한 미소와 함께 대화는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 모임에서 만난 그 사람이 유독 특정 브랜드의 스포츠 음료만 마신다고 해보죠. 대부분은 그걸 그냥 지나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걸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에 기회가 됐을 때 슬쩍 말을 건네는 거죠. 혹시 그 음료수에 특별한 비밀이라도 있나요? 항상 그것만 드시길래 마시면 막 초사이언처럼 변신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라고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운동 힘드네요 라는 말과 초사이언처럼 변신하는 음료수 이야기 중에 어떤 게 더 기억에 남을까요? 후자는 나에게 관심을 갖고 유심히 지켜봤다는 아주 기분 좋은 신호로 읽힙니다. 그 사람은 이걸 기억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당신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 아닌 나를 알아봐주는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말을 거는 행위를 넘어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흥미가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아주 세련되게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첫 마디를 떼는데 성공했다면 이제 99%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바로 쿨한 척 병이죠. 우리는 어색할수록 괜찮은 척, 불편할수록 아무렇지 않은 척, 세상에서 내가 제일 여유로운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설픈 연기는 티가 나기 마련이고 그 모습은 매력적이라기보다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일 뿐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 그냥 솔직해지는 게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면을 벗어던지는 용기라고 부릅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애써 다른 화제를 찾으려고 진땀 빼지 마세요. 그냥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와, 제가 원래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 오늘 유독 더 긴장되네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요? 이건 절대 못나거나 자신감 없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당당한 모습이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무방비한 모습을 보이는 상대방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무장해제를 하게 됩니다. 아마 상대방은 에이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다들 어색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다들 착해서 금방 친해질 거예요. 라며 여러분을 안심시켜 주려고 할 겁니다. 보세요.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대화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부담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여러분을 챙겨주고 이끌어주는 구도가 만들어졌죠. 이건 동정표를 얻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솔직함을 통해 상대방의 보호 본능과 다정함을 이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눈에 띄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소개팅에 나가서 너무 떨리는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저 지금 청심환 먹고 올 걸 그랬나 봐요 라고 말해버렸대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말에 빵 터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풀렸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솔직함은 때로 최고의 유머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서로에 대한 어색함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그 벽에 아주 커다란 문을 하나 만들어야 합니다. 관계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줄 출입문이죠. 그 문의 이름은 바로 야, 너입니다. 물론 진짜로 반말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바로 존댓말이라는 끈적하고 답답한 막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달, 심지어는 몇 년을 만나면서도 서로에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존중의 표현일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존댓말은 두 사람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버립니다. 철수 씨,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과 오빠 밥 먹었어? 라는 말은 그 안에 담긴 거리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정말 영원히 시다님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이 연상일 경우에는 이건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나 다름없습니다. 적당한 타이밍에 이렇게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 언제까지 이렇게 존댓말해야 돼요? 제가 오빠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왠지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아니요, 계속 존댓말해주세요 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이 말을 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반가워할 가능성이 높죠. 여자 쪽에서 혹은 나이가 어린 쪽에서 먼저 말을 놓자고 제안하는 것은 관계의 속도를 최소 3배는 빠르게 감아주는 터보 엔진 버튼과 같습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로 두 사람의 대화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한결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와 연인 사이의 그 미묘한 경계선을 넘을 준비를 마친 셈입니다. 말도 편하게 놓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라는 무대를 만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약간의 전략이 필요해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내 지분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늘려가는 거죠. 저는 이걸 나라는 책 억지로 읽히기 작전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 궁금해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 전략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초반에는 정반대로 가야 합니다. 최대한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그리고 재미있게 풀어놓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교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두 사람이 같은 회사 동료라면 회사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업무가 힘드네요가 아니라 제가 신입 때 진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부장님한테 보고서를 드려야 하는데 실수로 친구랑 욕하던 메신저 창을 캡처해서 보낸 거예요. 진짜 다음 날부터 책상 빼야 하는 줄 알았어요. 와 같은 나의 흑역사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양념처럼 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동 모임이라면 운동에 대한 나의 경험을 풀어놓는 거죠. 제가 원래는 클라이밍을 했었는데 한 번은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무서워서 못 내려오고 엉엉 운 적도 있어요. 밑에서 초등학생들이 막 구경하고 그랬다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은 상대방을 웃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나에게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그저 아, 그랬구나 하며 듣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재미있는 자신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으면 사람의 심리상 자기도 무언가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슬슬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놓기 시작하죠. 우리는 지금 미끼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 미끼를 덥석 물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를 잘하는 법을 배울 때 질문을 많이 하라고 배우죠. 정말요? 왜요? 언제요? 하지만 이런 단답형 질문은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기보다는 상대를 취조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가 더 쉽습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연결을 하죠. 저는 이걸 대화 꼬리잡기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그 말에 꼬리를 덥석 물어서 나의 경험과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는 사실 클라이밍보다 배드민턴을 더 오래 쳤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하수들은 아, 배드민턴이요? 잘 치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오, 배드민턴. 저 예전에 동네 약수터. 배드민턴 고수 할아버지한테 한 수 배우려다가 셔틀콕으로 온몸을 맞은 기억이 나네요. 진짜 눈에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가요? 대화가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재미있어지지 않았나요? 내 경험을 덧붙임으로써 나는 그저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가장 무서운 점은 나는 굉장히 노력해서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대방은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와, 이 사람이랑은 이상하게 말이 잘 통하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건 사실 연애 기술이라기보다는 협상이나 세일즈맨들이 사용하는 고급 화술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을 무의식적으로 편안하게 만들고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의 대화에는 질문이 사라지고 서로의 경험과 감상을 주고받는 이야기의 핑퐁만이 계속될 겁니다. 이쯤 되면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교환하거나 나중에 밥 한 번 먹어요? 라는 말을 하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집니다. 자, 이제 대화도 편해졌고 어느 정도 친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할 수 없죠? 우리의 목표는 그냥 친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이제부터는 그 사람의 일상에 아주 특별한 존재로 각인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만의 시그널 만들기입니다. 사람은 공간과 행동이 결합된 의식에 굉장히 약합니다. 별것 아닌 행동이라도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반복되면 그것은 곧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죠. 이걸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 모임이 끝나고 다 같이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15분의 시간이 있다고 합시다. 의식적으로 그 사람 옆에 가서 함께 걸으세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만 3번 이상 반복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우리 둘만의 패턴이 됩니다. 아마 4번째부터는 그 사람이 먼저 여러분을 찾아 두리번거리거나 옆자리를 비워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회사라면 점심시간 이후에 잠깐 커피를 마시러 가는 그 시간을 노리는 겁니다. 선배,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을 매일 같은 시간에 건네보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 시간은 그냥 커피 타임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만의 비밀 대화 시간이 됩니다.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이 그 패턴을 깨고 보이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오늘 무슨 일 있나? 하며 온종일 여러분을 신경 쓰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썸의 본질입니다. 말로 약속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기다리게 되는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것. 그 시간 속에서 둘만의 역사가 쌓이고 감정은 싹트는 법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연애하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그런 둘만의 패턴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걸 의도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만의 패턴까지 만들었다면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애라는 불꽃에 기름을 부어줄 차례입니다. 관계에는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마냥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는 매력을 어필하기 어렵습니다. 때로는 살짝 얄밉고 짓궂게 굴어서 상대방이 나를 더 생각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이걸 마성의 츤데레 되기라고 부릅니다. 보통 남자들은 좀 친해졌다 싶으면 슬슬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건 일종의 관심 표현이자 당신의 반응을 떠보는 행동이죠. 이때 대부분의 여자분들은 그냥 웃어넘기거나 왜 그러세요 하며 정색하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둘 다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반응은 바로 타격감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놀리거나 짓궂은 농담을 던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분하다는 표정으로 하지만 입꼬리는 살짝 올라간 채로 째려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와,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 지금 상처받아서 오늘 집에 가서 일기장에 다 쓸 거예요. 라고 받아치는 거죠. 이런 반응은 남자들에게 아주 짜릿한 자극이 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여준다는 사실 자체에서 엄청난 재미와 영향력을 느끼거든요. 마치 중독성 강한 게임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그 타격감의 맛을 본 남자는 계속해서 당신을 놀리고 싶고 옆에 와서 장난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겁니다. 귀찮게 느껴지시나요? 천만에요. 그 모든 행동이 바로 너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든 페이스는 여러분에게 넘어왔습니다. 어떤 날은 그 타격감을 최고치로 보여주다가 또 어떤 날은 일부러 우리만의 패턴을 깨고 다른 사람과 더 즐겁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얘가 왜 이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하루 종일 당신의 표정, 행동, 말 한마디에 신경을 곤두세우게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의 투자가 길어지면 그건 곧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나눴네요. 어떠셨나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단순히 이성을 유혹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고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소통의 기술에 가깝습니다. 시작은 아주 작은 관찰에서부터였습니다. 그 사람만의 특별한 점을 찾아내 말을 걸고 어설프게 멋진 척하는 대신 솔직한 모습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죠. 답답한 존댓말의 벽을 허물고 내 이야기를 먼저 풀어놓음으로써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대화의 꼬리를 물고 이어가며 우리는 말이 잘 통하는 사이가 되었고 둘만의 패턴을 만들며 서로의 일상의 특별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분 좋은 타격감을 선물하며 이제 그 사람이 나 없이는 안 되게 만들어버렸죠. 이 모든 과정이 어렵고 복잡해 보이나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하루 아니 단 몇 시간만 해도 두 사람의 관계는 놀랍게 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그 첫걸음의 작은 용기가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단계에서 가장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 말고도 자신만의 특별한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모든 고민과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 이제 용기 있는 자가 사랑을 얻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연애 코치, 연애 코치랩이었습니다.